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다뤄볼 건데요. 제가 연금저축을 하다 보니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좋은 게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기사를 봐도 국내 ETF 투자금도 늘고 상품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해외 ETF만큼이나 국내 ETF도 잘 골라야겠죠. 앞으로 국내 상장된 ETF도 다뤄볼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마다 나오는 ETF가 다른데 어떤 게 좋은지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게 맞는 게 뭔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나스닥 100이 뭔지 알아야겠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3,8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시가총액 순으로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걸 지수로 나타낸 게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지금 보면은 비중이 애플이 11.3%, 마소가 10%, 아마존이 7.8% 순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100만 원을 여기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애플에 11만 3천 원, 마소에 10만 원, 아마존에 7만 8천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보게 되면은 시스코 시스템도 있고 인텔, 준비디오, 그리고 ASML, 룰루레몬 등 혁신 기업들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데 성장 혁신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먼저 보면은 QQQ, 우리가 잘 아는 ETF죠. 요게 대표적인 ETF고 QQQM이라고 작년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QQQ가 비싸니까 그거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M을 만들었는데요. 저가에 매수할 수 있고 오히려 보수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볼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5개나 나와 있죠. 앞에 있는 영어는 운영사고 뒤에 있는 미국 나스닥 100은 당연히 지수 이름입니다. 앞에 있는 운영사를 빼고 보더라도 뒤에 이름이 좀 다른 게 있죠. 선물 H가 있고 TR 상품이 있습니다. 요 5개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물 H가 뭔지 알아야겠죠. 선물이라고 불리면 뭔가 위험해 보이고 선물 투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무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투자와 결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선물이란 말은 선 매매 후 물건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곡물이나 원유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한 달에 이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롤오버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뭐 창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롤오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H는 환율 방어하는 해지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환율 등락 폭에 따라서 지수도 많이 변경되죠. 수익률도 변화가 되는데 그런 걸 다 방어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억을 가지고 선물 ETF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선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은 1억이면 됩니다. 곱하기 10배로 지수를 투자할 수가 있고 나머지 9억의 현금이 남죠. 이 9억을 가지고 채권이나 RP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그냥 일반 ETF에 투자했다면 현물 그대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투자하기 때문에 지수랑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눌 때 나는 선물 H에 투자하겠다 이거는 나는 환율에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ETF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환율이 노출되고 나스닥 100 지수를 온전히 투자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일반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선물 ETF랑 일반 ETF 어느 게 더 수익률 좋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1년간의 차트를 보면은 선물 ETF가 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차트를 보면 반대로 일반 ETF가 2% 정도 수익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환율에 따른 변동이랑 운영사에서 만들어낸 추가 수익의 차이가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오랫동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환율 변동이랑 배제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이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 상품이 정말 좋을까요?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수익률이 19.1%고 분배금을 130원 줍니다. 주당 130원 주는 거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을 보면은 수익률이 19.3%, 0.2%더 높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재투자한 거죠. 따지고 보면 0.2%더 수익률이 나지만 분배금을 받았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분배금을 넣어서 0.2%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분배금 자체가 적은 상품들은 TR 상품의 매력이 없습니다. 분배금이 많아서 그 배당을 많이 받은 걸 다시 재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0.5%도 채 분배금을 주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R 상품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상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상품들이 성장주를 투자하고 있는데 성장주에 TR이 붙었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TR 상품이냐 아니냐보다는 수수료를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품 5개 중에 밑에 있는 2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에 있는 3개, 타이거, KB스타, 킨덱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대표 ETF 3개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표를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선 상장일과 시가총액을 보면 미래에셋이 월등히 높죠. 2010년도에 상장을 했고 9천억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 규모가 크면은 미래에셋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커야 되냐? 바로 아래 1일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의 1%가 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오른쪽에 보면 킨덱스랑 KB는 10억 정도가 되죠. 10억의 1%면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1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미래에셋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에 있는 2개의 ETF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냐? 당연합니다. 단가가 낮고 그리고 중요한 수수료 자체도 KB가 가장 낮습니다. 그럼 나는 금액이 큰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KB랑 킨텍스의 일부 채운 다음에 타이거로 넘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매도하게 되면은 수수료보다 더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은 타이거가 낫고, 그렇지 않다면 킨텍스랑 KB에 고르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개의 ETF의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개 모두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니까 동일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덱스랑 KB 일봉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보이시나요? 이런 게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가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누군가가 호가창을 긁으면서 매수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금액이 크면은 킨덱스랑 KB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7월에 호가창을 누군가 긁은 거죠. KB스타를 보면은 지금 13,000원이 넘는 평단가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분은 지금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크면은 꼭 내 사이즈에 맞는 KB가 아닌 타이거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혹은 나는 매달 적립식으로 뭐 20만원, 30만원씩 매수할 거다. 그랬을 때는 킨덱스랑 KB 모두 다 가능합니다. 미국 QQQ랑 국내 나스닥 100 ETF의 수익률 차이는 날까요? 2년간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QQQ는 2년 동안 97.7% 상승이 나왔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86.3% 상승이 나왔습니다. 11% 정도 수익률 갭이 발생됐죠. 그리고 제가 어제 캡처를 했는데요. QQQM은 0.19% 상승을 했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0으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될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우리 국내에 투자한다 이러면은 그날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투자하는 QQQ나 QQQM은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지수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장이 끝나고도 선물은 24시간 돌아가죠. 그래서 이 선물 지수가 떨어진다. 장 끝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내에는 이게 반영돼서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밸런싱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랑 해외 투자할 때 갭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이 좋다는 건 아니고 특히 환율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니까 환율이 예측이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지수 ETF 투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연금저축과 IRP 투자입니다. 연금저축으로 ETF 국내 투자할 수 있게 풀린 게 3년밖에 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할 거라면 꼭 연금저축으로 먼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관련된 내용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액 투자자인데요. 해외는 QQQ, 국내는 타이거 나스닥 100 ETF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내 자산을 얼마나 잘 굴리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중요해지니까 요거를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립식 포트를 만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죠. QQQM 혹은 KB스타 나스닥 100 ETF가 좋습니다. 적립식으로 장기로 모아갈 때는 무엇보다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산과 투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ETF 중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